되게 반갑더라고요. 왜요? 우리 집인가? 샤라라라라라 이래야 되는데 도장이 아니에요? 도장이 아니고 벽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저 지금 좀 놀랐어요. 네. 네, 진짜 놀랐어요. 네. 일반적으로 도장이 끝까지 다 내려오고 여기 이제 마감 실리콘으로 하는 경우가 그쵸. 일반적인데 New build. 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오늘도 우리 살집 채널 박 대표님하고 자주 나오십니다. 아이고 매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광진구에 있는 43평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랜선 투어를 해볼 텐데요. 네. 여긴 또 이제 재밌는 요소들이 좀 많았어요. 재밌다면 어떤 게 재밌어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 부분은 네네. 제가 좀 설명하고 부위별로 제가 포인트 되는 부분만 좀 간단하게 네네. 설명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랜선 투어 스타트! New build. 전 대표님이 이거 자료 보내주셨잖아요. 네네네. 보고 되게 반갑더라고요. 왜요? 우리 집인가? 넓은 데 사신다. 저도 뭐 40평에 살기는 어, 해요. 네. 근데 이제 색깔들이 색깔들이. 저희 집에서 본 익숙한 그 색깔. 맞습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집 같은 경우도요. 자, 여기 보시면 요런 컬러들이죠. 요런 컬러들. 요런 컬러들이 올라온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오크 컬러인데 사실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비싼 자재를 써서 잘 하려고 했으나 요새 트렌드 안 맞다. 너무도 어둡고. 여기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데인데 요 공간이 전실이라고 있어요. 전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분양성 향상을 위해서 분양 평수 말고 현관 앞쪽에다가 전실이라는 공간을 하나 더 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서비스 공간이군요. 서비스 공간. 뭐 쉽게 나오면 그런 거지. 네네. 그러니까 그 공간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여기 지금 여기가 에어컨이 있는데 여기 문을 현관문을 닫고 여기 에어컨 쪽에 실외기실 문을 닫으면 여기 네. 이제 공간이 하나 그냥 톡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 해요? 그럼 여기 이제 전실이 공간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뭐 그냥 내가 맘대로 쓰면 되는 맘대로 거예요? 쓸 수 있는 거죠. 좋다. 근데 좋네요. 이제 네. 이게 보면 가스 가스. 우리가 계량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네. 문 열고 들어오면 사실 제일 이뻐야 될 공간인데 안 이쁜 거니. 보통 우리가 창고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구나. 우리가 현관 같은 거 들어갈 때 현관 문을 딱 여는 순간 샤라라라라라 이래야 되는데 그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기는 문을 열었을 때 전실이 나오니까 전실 공간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계산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 거실 복도입니다. 거실 복도. 일단 여기 우리가 이제 고객분하고 협의했을 때 사실 포인트가 되는 게 현관 쪽 그리고 거실 쪽과 주방 쪽 여기가 이제 제일 포인트였어요. 리모델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네네. 난 이것 때문에 이거 할 거야 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고객님께서는 사실 네네. 여기서 보면 바닥에 타일이요. 네. 폴리싱 타일인데 되게 오래됐는데 폴리싱이 이제 바닥에 폴리싱 타일 많이 안 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폴리싱도 옛날 느낌이다. 근데 또 오래되다 보니까 막 들이뜨는 거예요. 깨지게 타일들이. 나오고. 뭐 일단 그게 일단 싫었고. 네네. 두 번째는 이런 너무 어두운 색깔들. 그리고 음. 이거 봐보세요. 이 거실이 보면 야 정말 이거 뭐 올드하지 않나요? 딱 그냥 옛날 스타일이잖아. 우리 집. 그 당시에는 꽤 고급 집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트렌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나 올드해 보이고 컬러도 뭐 어둡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방. 주방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복도를 지나온 이 여기가 뭐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도대체? 보면 주방 안쪽에서 보잖아요. 네. 이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네. 키 큰 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키 큰 장이. 좀 떵하니 있는. 똥아니 예, 그러니까 그런 예를 느낌이에요. 들어서 거실에서 주방을 보면 저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쵸, 네. 트렌드가 네. 거실과 주방에 팍 튀면서 약간 시원한 느낌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있어서는 전혀 안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막 몰딩도 여기는 보면 또 검은색 약간 오크 컬러 이 컬러 짙은 막 들어가는 네네네. 거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이런 수납 있잖아요. 수납. 이런 수납 같은 것도 할 공간이 데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다 나와 그냥 다 있구나. 나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조금 된 집들은 이런 경우 많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가전이 많지 않았잖아요. 맞아. 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평면도군요. 네. 그래서 이제 평면을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아까 여기 들어와서 여기가 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현관이고 네. 그리고 이쪽 쭉 따라오면서 아까 그 오크 형태의 네. 시커먼 형태가 장이 냉장고 장이 이렇게 있고.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답답해 보이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아까 뭐 여기 우리가 가전 제품들 올라와 있던 요쪽인 거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식탁을 또 애매하게 놓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기존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네. 잘 이제 못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니즈가 네. 너무 큰 평수인데 답답한 거죠. 그래서 컬러적인 부분에 대한 변경, 네네. 그리고 레이아웃에 대한 변경이 좀 필요하다. 근데 레이아웃을 극적으로 바꾸기보다는 또 고객이 원했던 형태의 느낌이 있었어요. 원래 처음에 네.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이제 변경됐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ew build. 현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일상화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형태로 한 게 아니라 바닥은 내려와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파놨어.
뭐예요? 보통 우리 하부에 네, 그렇죠, 그렇죠. 해서 이렇게 띄워서 일상화 수납할 수 있게끔 해놓고 라이팅 들어가는데 네. 얘는 바닥을 붙여놓고 이제 올려놓은 거지. 아니, 원래는 툭툭 걷어서 넣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하는 거군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어쨌든 양쪽으로 해서 우리가 장이 들어간 혈수기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팬트리예요, 팬트리. 여기는 팬트리 형태고 되고 여기는 이제 신발장. 일반 신발장. 신발장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쪽에 만약 일상화 신발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라이팅이 있는데 반대쪽에 우리가 팬트리로 해서 들어가면 팬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못 들어 올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팬트리 같은 경우는 그냥 문이 네. 열면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여기를 만약에 들어 올렸을 때면 여기가 사실 여기는 내려와 있고 여기는 들려 있는 형태로 약간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한 느낌을 보이는 줄 수도 부분. 있군요. 그래서 여기는 하부에 있는 일상화 수납과 라이팅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냥 다 내렸어요. 디자인을 통일하기 위해서. 오,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게 네. 막 설명하는데 네. 또 우리 보시는 분들이 네. 바로 변경 전과 변경 후가 나오면 좋으니까. 구독자의 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당신이 제일 싫어했잖아. 제가 깨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요렇게 전체가 다 쫙. 그러니까 마치 이 공간 자체가 막 갤러리처럼 그냥 딱 보이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같은 집이에요? 같은 집이죠. 와. 완전 느낌 다르잖아요. 진짜 그리고 다르네요. 지금 이제 전실 쪽에서 복도 쪽으로 바라봤을 때 이 느낌.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요. 네. 사실 요 컬러는 화이트 컬러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로 이제 도부 무광 컬러라고 해서 약간 그레이시한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컬러요? 도부 무광 컬러라고 아, 그래요? 뭐 현장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예. 약간의 이제 회색 컬러로 보시면 돼요. 네네네. 따뜻한 웜 그레이 요 정도 보면 되는데 네네. 요 느낌을 이제 다 연출하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디딤석. 예, 디딤석. 네. 뭐냐면 여기는 디딤석이 있잖아요. 디딤석을 픽스 라인과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맞춰야만 네네. 라인들이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디딤석에 대한 길이와 네. 픽스 판넬이나 여닫이 도어에 대한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어떻게 해야만 이 라인들이 다 맞출 수 있는지 그런 거 다 만드는 거예요. 미리 다 계산을 해야 되는 미리 다 거군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픽스잖아요. 네. 근데 반대쪽에는 지금 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네네. 그럼 여기는 이제 여닫이 신발장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요 라인들도 다 맞추는 거예요, 다. 아.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사실은 인테리어가 제가 이제 하면서도 가장 느끼는 게 결국 디테일 싸움이거든요. 네네. 마감재에 대한 부분 좋은 거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런데 네네.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놓쳐버리면 그 공간이 뭔가 어색하고 이상.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잘 협의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복도인데요. 사실 복도가 이런 거죠. 뭐냐면 여기에 아까 신발장에 있는 형태의 그 느낌의 어두운 게 그대로 들어갔는데 네. 자, 우리가 여기 현관이에요. 그죠? 딸고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자. 깨끗하게. 이런 느낌. 근데 제 느낌이 약간 벽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있죠. 뭔데요? 사실 우리가 요새 고객분들의 리모델링에서 가장 큰 니즈는 뭐냐면 벽칠을 도장으로 해달라는 분들 많아요. 도장이라는 게 페인트. 어. 근데 페인트로 해달라고 하는 가장 네.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네. 벽지보다도 훨씬 시프하고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네. 실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비용이 올라간다. 아, 그래요? 비용이 올라가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형태라든지 네. 자재에 대한 거든지 그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건물 아파트 가지고 내진 설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건물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벽지 같은 거보다 도장재는 건물이 흔들리면 여기서 100% 내구성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될수 크레이가 있군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깨진 걸 어떻게 유지보수를 해야 되죠. 어. 유지보수를 하면 어떻게 기존에 페인트 돼 있는 데다가 덧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렇죠. 그럼 덧칠 작업하는 게 붓으로 하든 올라든 어쨌든 덧칠을 하면 네. 기존에 작업했던 거와 이색이 날 수밖에 없고 이 색은 다른 색깔이 될 수 있다. 다른 색깔이 될 수도 네. 있고 시간이 지나면 컬러 자체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걸 하더라도 네. 붓터치 느낌 때문에 빛을 받으면 그 붓터치 라인이 보여요. 아,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있군요. 일반적으로 고객분들이 상담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도장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제가 이야기를 꼭 해드려요. 도장에 대한 마감은 엔딩이 아니다. 물론 뭐 다른 마감들도 마찬가지긴 네. 하지만 근데 도장에 대한 마감은 특히나 더 내가 이걸 계속 유지 보수를 할 각오를 해야 된다. 신경을 어쨌든 써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장으로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느낌 자체가 이뻐서 그러는 건데 그게 왜 그런 차이가 있냐면 네. 자, 이게요. 벽지잖아요. 이게 벽지죠? 벽지죠. 네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도장과 벽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걸레바지에서 와요. 아. 그리고 이 몰딩에서 와요.
아 그러니까요. 아까 그거 봤는데 위에가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장으로 하고 싶다는 느낌 자체는 이런 군더더기를 없애려고 하는 건데. 아, 그래서 도장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걸레바지에 라인이 생기고 몰딩에 라인이 생기면 그거 자체가 너무 보기 싫은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사람마다. 그런데 사실 여기도 보면 이건 되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에 거의 공식처럼 하긴 했는데 네. 바닥 컬러와 걸레바지 컬러를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제가 건설사 했을 때도 거의 공식처럼 이렇게 했건데 네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컬러 자체가 요새는 흰색으로 많이 하거든요. 흰색으로 걸레바지를. 그래서 이 말고 흰색 걸레바지를 하더라도 어때요? 어쨌든 티가 나기는 그렇죠. 하네요. 걸레바지가 있으니까 네, 티가 나잖아요.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레바지가 눈이 거슬리는 거예요. 이거는 도장으로 한 마감이 한남더일에 공사했던 현장인데 얼마나 심플하게 깨끗합니까? 진짜 다르네요. 그죠? 이런 느낌이잖아요. 다시 보시죠. 지금 여기 보면 이건 벽지로 했어요. 진짜요? 그렇죠. 도장이 아니에요? 도장이 아니고 벽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벽지로 하는데도 이런 도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몇 가지 장치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저 지금 좀 놀랐어요. 네. 네, 진짜 놀랐어요. 네. New build. 그 장치가 뭐냐면 자, 첫 번째로 몰딩이죠, 몰딩. 네. 몰딩이 무몰딩이에요. 무몰딩이에요? 무몰딩이라는 게 뭐냐면 몰딩을 없애고 벽지와 천정지가 1대1로 만나게. 그러면은 벽지가 약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뜨지 않나요? 아니요. 그래서 그게 기술이지. 아. 그거를 똑같이 딱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건설사나 건설 관계자들은 네. 이렇게 무몰딩일 때는 안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하긴 해요. 뭔데요? 그런데 뭐냐면 이질재가 만나는 거고 여기서 중간 사이가 벌어질 위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예. 자, 그럼 우리가 몰딩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두 번째 남은 게 뭐죠? 걸레바지. 그렇죠. 걸레바지 네. 부분을 네. 해결해야 된다는 네네. 거예요. 그 걸레바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걸레바지를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걸레바지는 또 뭐예요? 마이너스 걸레바지가 뭐냐면 벽체로 안쪽으로 숨겨져서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장재로 한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도장이 끝까지 다 내려오고 여기 이제 마감 실리콘으로 하는 경우가 그쵸. 일반적인데 네.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걸레바지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봤던 10mm짜리 걸레바지가 안 붙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도장 느낌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치를 같이 해야만 가능한 거죠. 이거 자랑하려고 저한테 이걸 선정하셨군요. 아니, 알아두면 좋다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요. 이 현관 신발장 건설사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거, 이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맨날 이런 거 다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고객들이 눈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싫은 거예요. 이걸 그냥 안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걸 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벽체가 건설사에서 제공을 하는 벽체가 똑바로 안 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씩 눕거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말이에요. 네. 그 편차가 많이 날 때는 2cm까지 막 나오고 이래요. 그래요? 자, 그런데 네. 우리는 가구 같은 경우는 문이 열고 닫히고 개폐가 돼야 되니까 똑바로 딱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똑바로. 그쵸. 그런데 그 이게 벽체가 완충지대구나. 그렇죠. 벽체가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라고 하면 요 사이에 있는 거를 요거로 다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회사라고도 하고 그런 뭐 거군요. 휠라라고도 하고 뭐 가림판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막 표현하는데 네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네. 그런데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문 열 때 나중에 좀 열다 보면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불편해요.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기술이 이 있구나.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한 게 없다라는 거지. 그럼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이거를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벽체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벽체를 정말 수직 수평을 잘 맞춰서 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구가 옆에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판넬 같은 뭐 회사 같은 것들이 없이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세우는 작업을 하시는 거군요. 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거실 뭐야? 블링블링해. 예, 뭐 블링블링한 느낌을 그냥 심플하게 연출하는 거죠. 여기 같은 면적이에요? 같은 면적이죠. 사진 다르게 찍어서 좀 페이크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속이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넓어 보여요. 심플하게 연출하면서 이렇게 간접 다 넣어서 디자인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공간이 구조적으로 이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월플렉스 느낌으로 해서 장을 계획을 추천을 좀 드렸는데 네. 고객님께서는 여기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닥도 보면 포셀레인 타일 형태로 해서 유광이 아니라 무광 형태로 해서 약간 느낌이 매트하게. 이건 진짜 같은 집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의 그런 변신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 주방이 중요해요. 주방. 주방이 지금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자, 주방의 기존 레이아웃인데 여기 덩그러니 얘가 지금 이쪽이에요. 이쪽. 이 너무 이제 덩그러니 맞고 요런 어떤 수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요쪽 있죠. 요쪽에 요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이 지금 여기인데 여기에 시스템 선반이 있고 또 여기 막 그 주방용품들이 잡다하게 막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다용도실이에요? 다용도실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을 풀었냐면 요렇게 푸는 거예요. 요쪽 라인을
여기를 홈카페 형태로 만들어서 요런 어떤 형태를 여기 다 수납할 수 있게끔. 그게 수납량을 강화시켰고. 그래. 그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없앴어요. 요 벽체를 여기를. 진짜요? 없앴잖아요. 없앴는데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는 어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해서 팬트를 이쪽에 붙였어요. 그리고 키 큰 장이 하나 들어가고 이분은 꼭 비스포크를 넣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게 비스포크가 들어간 형태로 계획을 했죠. 그 가전. 그렇죠. 비스포크 냉장고 그리고 여기는 키 큰 장, 팬트리장, 홈카페 형태를 만들면서 여기 있는 기존에 있던 형태가 다 끌고 들어오면서 디자인 레이아웃 변경시키면서 확 튀잖아요. 여기 없어져 버리니까.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잘려나간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어서 하부장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 날개만큼 여기 이제 다 연결해서 이제 가구를 만들었죠. 조금 이렇게 폭이 좁은 가구로. 폭이 좁더라도 이렇게 단절돼 버리면 생뚱맞아. 이어지게. 예.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이게 아까 그 홈카페. 그죠. 홈카페. 다른 각도에서 보는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식탁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 형 들어가니까 완전히 느낌 자체가 시원하잖아요, 일단. 아까 그 아일랜드인가 뭐 하나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고객과 협의에 필요 없는 형태. 그래서 아일랜드를 없애버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봤을 때 공간에 대한 확장감, 시원하게 보이는 거. 이게 사실은 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건설사에서는 그렇죠. 요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막 아까 이야기했던 이렇게 위에 다 이렇게 막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 다 없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느낌이 뭔가 라인들이 그냥 쫙쫙 다 사는 거예요. 그냥 쫙쫙 다. 이 정도면은 새 집이네요. 진짜 새 집에 입주하는. 신규 아파트 입주하는. 이사 가는 기분이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가 일반 인조 대리석인데 요 느낌과 요 느낌에 대해 타일을 맞춰서 통일감 있게 확장된 느낌으로 같이 쭉 가는 거죠. 최대한. 그리고 이제 요런 부분들 보면 여기도 라인들이 다 맞잖아요. 네네. 요런 부분. 얘는 왜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쵸. 이게 이제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비스포크가 타입이 두 개가 있어요. 프리스탠딩이 있고 그 다음에 키친핏 타입이 있어요. 이게 뭐 차이죠? 프리스탠딩은 지금처럼 이렇게 튀어나와요. 대신에 비스포크인데요? 용량이 커요. 근데 비스포크는 이 라인을 맞출 수 있지. 그래서 비스포크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가구의 깊이를 다 계산해서 만드는데 냉장고 용량 때문에 처음에는 고객님이 이거를 프리스탠딩 형태로 해서 좀 쓰려고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튀어나온 거예요. 너무 보기 싫은 거죠. 그렇죠. 툭 튀어나왔으니까. 갑툭튀. 그 뒤에 이제 고객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빌트인으로. 키친핏으로. 변신.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보면 완전 느낌이 깨끗하잖아요. 고객님이 이제 하고 보내주신 건데, 여기도 이제 식기세척기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면 완전히 깨끗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형 제작 가구를 만들 때의 어떤 그 비스포크나 오브제 같은 거는 생각을 잘 해야 된다. 프리스탠딩으로 할 건지, 키친핏으로 할 건지. 다만, 용량의 차이라는 건 안에 수납량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좁아, 이게 그쵸. 폭이 이게 깊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넓은 부분이 좁고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량들 좀 체크를 해서 같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이쁘죠. 저는 자료를 미리 받았잖아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밀었나? 밀었나? 네. 좀 빼놓고 찍은 다음에 여기서 밀고 찍은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 아이 참. 편집해 주세요. 그래도 나갈 것 같아요. New build. 딸은 물론 이제 자랑을 많이 하셨지만 뭘 자랑해? 근데 그대로 알라고 이야기한 건데 뭐 자랑은 뭐. 거실이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거실 딱 봤는데 이게 비포 거실 하기 전 이게 어떻게 같은 집이에요? 공간 활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님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구나. 어쨌든 이게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뭐 이번 영상도 참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그 이야기했던 도장 느낌을 내는 형태의 도배로 그것도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꿀팁 같은 것도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떻습니까? 이번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하여튼 뭐 요런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인테리어 하실 때 많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도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맛집 뉴빌드 남규 대표. 타치 채널 박 대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제발. 제발. 진짜.